안녕하세요. 정승기 작가입니다. 커뮤니티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왜 12월 3일에 계엄이 터진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계엄이 12월 3일에 일어난 거 명태균의 계엄 폭로 가능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명태균이 자기 구속되면 한 달이면 탄핵이라는 말을 했었죠. 한 달이면 탄핵될 만한 비밀, 그거 계엄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거부권으로 어지간히 막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이 상황에서도 똘똘 뭉치는 거 보세요. 만약 12월 4일 토요일로 딱 하루만 늦췄어도 의원들이 지역구인 지방에 내려가거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해서 해산할 수 있는 인원 150명을 채우지 못했을 테니 계엄에 성공했을 텐데, 이 사실을 아는 단 한 놈과 척을 져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윤석열이 평소에 화나면 이건 계엄감이다 라고 말했다는 보도 요새 많이 나오죠. 계엄 연구를 안 하면 이런 말을 못해요. 시기를 뒤로 한번 돌려봅시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개목줄 마냥 찬 채 선거판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기억하시죠? 뉴스타파의 2019년 7월 청문회 당시 이루어진 윤우진 보도는 예사였고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조형 보도, 장모 보도, 김건희 허위 경력 보도, 삼부토건 보도, 말 그대로 뭐 끝이 없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종종 이야기했었죠.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기 위해 대통령직에 올랐다. 의문이 들 겁니다. 왜? 5년짜리잖아. 임기 끝나면 내려가잖아. 근데 한번 보자고. 이 사람들 5년 생명 연장하는 게 목표일까? 근데 그러기엔 양평에 땅 투기하고 김건희법이니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니 일을 너무 많이 벌렸는데, 이 사람들은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건지 임기 중에도 죄를 짓는 데 있어 아주 자유로워요. 5년 임기 끝나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할 텐데,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갔다 오며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끝이 아니죠. 거부권 남발로 사건에 대한 관심을 잔뜩 키우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계엄을 터뜨린 거죠. 말 그대로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 이럴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12월 3일이었을까? 너무 의아했어요. 다들 황금폰을 이야기하지만 황금폰 안에 아무리 충격적인 게 있어도 솔직히 그게 윤석열 탄핵까지 한 달 만에 연결된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놓친 뭔가가 있나 싶어 며칠 전 캘린더를 한번 쭉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방송과 관련해서 어떤 날에 굉장히 특징적인 기억이 있으면 그거를 밑에 요약해서 조금씩 써두는데요. 우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6월 22일입니다. 이날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단행됐어요. 이날은 이게 중요했어요. 왜냐? 실체가 불분명했던 윤석열 사단이 승진을 통해 저 같은 바보에게도 쫙 알려지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든 생각이 이거예요. 와, 진짜 자기 식구가 난 잘 챙기네. 거론된 이름을 전부 검색해봤는데요.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거 승진한 검사 리스트가 아니라 죄인 명부 같았어요. 이건 말이 길어지니 조금 건너뛰고요. 이날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다스 수사하다 뒤늦게 들어온 노만석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사람까지 첫 승진 대상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분이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을 수사할 때 이 계획의 주체인 군내 사조직 하나회 같은 겁니다. 사조직 알짜회의 순회인 조연천이 미국에 가 있어서 소환을 못한다고 수사를 불기소로 유야무야 덮어버린 적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 불기소 이유 통지서 직인해준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열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찍을 때 계엄 문건을 상당히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을 텐데 미국에 있다고 불기소. 당시 민주당이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었는데 좀 이상한 결말 같았어요. 더불어 이 계엄령 문건 작성 업무를 숨기려 하는 작전을 짰다고 재판에 넘어간 알짜회 소속 소강원이라는 분도 2018년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3년 3월 29일 메모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조연천이 출국 5년 만에 귀국했다. 왜 왔지? 미국에서 잘 지내왔으면서 왜 오지? 잠깐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 2월 16일에 소강원이라는 놈 이거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벌금형 받았구나. 아, 다른 공범도 벌금형이야? 에?
딴 놈은 아예 무죄야? 야, 이러면 이거 봐주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귀국하는 거 아닌가? 조현천도 이럴 줄 알고 왔구나. 근데 의문이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게 2023년 8월 14일에 세월호 사찰의 주역인 알짜외 서강원이 사면 복권이 되어버립니다. 뭐지 이거, 이 사람이 정치할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왜 해줄까?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터졌어요. 2023년 10월 27일에 윤석열이 박근혜를 만난 거예요. 참고로 이때는 10월 11일 김태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말아먹으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던 때예요. 의문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대망의 11월 6일과 7일이 옵니다. 2주에 제가 한국사 코너에서 전두환에 의해 이루어진 사북사건, 계엄사건 그런 거 다루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상했던 게 제가 무슨 계엄군이 아니니까 부대명이 낯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는데 죄다 무슨 승진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 11월 7일에 박근혜를 윤석열이 또 만났어요. 뭐야? 왜 만나? 했던 게 이때는 박근혜를 옹이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주역인 조현천, 이 사람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군 인사 단행하고 그 다음날 조현천 사건 참고인인 박근혜를 윤석열이 만나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박근혜랑 윤석열이 또 만납니다. 둘이 자꾸 만난다면 만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1월 김용현이 입틀막으로 스타가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경호를 할 수 있는 거지? 돌이켜보니 저는 2022년부터 계속해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김용현에 대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조현천과 김용현은 육사 동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알짜배라는 군대 내 사조직이 박근혜 시절 득세한 파벌이고 이 파벌이 박근혜를 위한 계엄을 준비했던 부대인데요. 조현천이 미국에 가 있다고 유야무야 이 수사가 덮였죠. 그래서 문건은 사실상 윤석열 사단, 윤석열 검사만 본 건이잖아요. 근데 김용현과 윤석열의 관계가 언제 깊어졌는지 아세요? 2020년 추윤 갈등이 극심해져서 윤석열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부각될 때, 그때부터예요. 윤석열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며 김용현으로부터 사람도 소개받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군 요직, 환경부, 재외공관장, 국방 관련 유관단체, 국방혁신위 이런데 김용현 인접 기수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윤석열 정부 내에서 활동하는 7명, 그 7명은 죄다 38기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 알짜배라는 게 34기부터 43기까지 받은 친목 모임으로 시작했거든요. 기수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게 알짜배가 아니라 김용현 파벌이었다고 하면 김용현을 순회로 해서 피라미드식 분포를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하게 평평합니다. 특정 기수 모임인 알짜배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죠. 이 추측을 바탕에 놓고 종합해보면 윤석열은 취임 전 검찰 캐비닛에 계엄사 문건을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알짜회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반가운 이름 김용현을 찾고 인위적으로 친목을 다진 거죠. 혹은 연락을 처음 주고받은 것 자체는 2017년이라고 하니 김용현이 역으로 윤석열에게 알짜회의 구명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김용현이 알짜회라는 건 그게 아니면 이 정도까지 파벌을 구축한다? 그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이미 2019년 즈음부터 사법적인 문제가 자기 목을 졸라오던 때 대통령만 되면 이 모든 문제를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인선도 엄청나게 꼼꼼하게 배치했죠. 이 사람은 국정을 본 게 아니라 임기 내내 친위 쿠데타만 준비했다 이거예요. 계엄이 임박한 2024년 10월 21일 조현천의 죄를 검찰이 사해주기까지 합니다. 내란 혐의를 최종 무혐의 처분해줬어요. 알짜배 수뇌부인 조현천과의 관계, 서강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법적인 문제를 가볍게 풀어주는 한편 그들이 숙이었던 박근혜와의 관계도 푼 거죠. 왜 박근혜 계엄문건 관련자들을 복권해줬겠어요? 새로운 군사정당의 출신을 예견할 수 있단 거예요. 그럼 박근혜는 다시 경상도의 패권자로 거듭나고요. 이제 명태균이 이걸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 풀어드릴게요. 명태균이 용산 집무실 이전 당시에 청와대 뒷산 대가리가 이리 휘었니 저리 휘었니에서 옮겼다고 했죠. 당시 청와대 이전 부팀장이 김용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국방부와 가까운 용산 대통령실 단 350m밖에 안 떨어진 계엄하기 좋은 용산 대통령실을 만들었죠. 더불어 사실상 명태균 씨가 선거 전략을 짰는데 박근혜 만나러 가는 문제에 대해 윤석열과 논의를 당연히 했겠죠. 21년부터 김용현 빼면 사실상 가장 가깝게 그리고 길게 윤석열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
명태균입니다. 찐윤, 친윤 이런 애들은 오히려 비빌 게 못 돼요. 얼마나 권력이 셌으면 이준석과 천하람은 명태균 앞에서 홍매화 심고 있었잖아요. 터지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명태균은 계엄을 모를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만약 진짜 12월 3일날 계엄 터지기 전에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익제보했다면 명태균은 지금 어디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을까요? 명태균 씨가 계엄을 사전에 떠들어버렸다면 이 계엄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럼 계엄은 언제 해야 한다? 명태균 씨가 입 열기 전에 그때 한다. 그게 맞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입을 열 것 같으니까 다급하게 12월 3일날 계엄을 했던 거예요. 2019년, 2020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왔던 계엄을 명태균 씨 때문에 망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엄이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박근혜를 지지한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지지한 알짜회를 기반으로 하는 내란 세력은 건재할 겁니다. 토요일 탄핵 표결이 가결된다고 해도 헌재 판단 나올 때까지 단 한시도 마음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알짜회가 밖에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우리 이준석 의원님이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왜 안 들어가셨나?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나중에 만나면 한번 여쭤보던가 해야 되겠어요. 왜 안 들어가셨냐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